급할수록 미래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? 준비하는 것입니다. 112페이지 보겠습니다.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? 돌아가라.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겠죠? 인생에서뿐 아니라 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반대로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급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요? 좀 돌아가라. 천천히 생각을 잘 하고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의 의미가 뭐냐? 첫 번째, 당장의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급급해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. 당장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. 조급할수록 무언가 이렇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. 천천히 여유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 의미는 뭐냐? 상황에 따라 쉽게 가는 길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. 상황에 따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. 근데요, 그 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좀 돌아가더라도 내 삶의 방향성에 맞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급할수록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. 113페이지 보겠습니다.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것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냐? 그렇게만 따진다면은 신입사원 뽑으면 안 되겠죠. 뭐요? 네. 준비된 사람 뽑는 것이 훨씬 회사 입장에선 편해요.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. 자,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?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 역시 어떻게 해요? 다시 배우게 됩니다.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을 캐치하게 되고요.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. 누군가를 뭐 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고요. 뭐 어떤 것을 안내하다 보면요. 다시 배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겠죠.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,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을 안내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. 114페이지. 급할수록 돌아가는 경영 방식은 마치 씨 뿌리기와도 같은데요.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몇 개월에서 뭐 1년, 뭐 많이 걸릴 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겠죠. 그러나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.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급할수록 돌아가는 경영 방식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. 자, 124페이지 보겠습니다. 이 작가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거죠. 석유 파동의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뿐 아니라 이 업계 전체의 안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던 거죠. 우리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업계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해요?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.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직원들만 이게 아니라 전체가 성장하고 전체의 어떤 안정, 밸런스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대요. 언제요? 위기의 순간에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어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. 위기에 어떻게 해요?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. 미래를 위해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것, 이게 참 중요합니다. 미래를 위해서 땅을 고르고 어떻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씨앗을 뿌려보는 것이죠. 129페이지 보겠습니다. 회사를 경영할 때에 어떻게 해요? 현재의 안주에서 쉽게 이익을 내려고 해서만은 안 됩니다. 현재 안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 성장하지 않겠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.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? 네, 내 삶을, 내 시간을,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? 네, 이렇게 한번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작가님은 반복적으로 아주 지겹도록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죠. 자, 제가 정말로 좋은 책 한 권 다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춤추는 고래의 실천. 네, 이 책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자면 전 이 문장을 주저함 없이 꼽습니다.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하면서,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? 동시에란 단어입니다. 현재에 주어진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됩니다. 현재 내 생업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, 내 생업을 위한 내 어떤 삶의 활동들 굉장히 중요해요. 열심히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요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. 동시에 어떻게 해요?
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켄 블랜차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메시지가 정말로 가슴 깊이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은 한 번만 읽지 마시고요. 여러 번 재독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한 분기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. 아이 지겨워 똑같은 책을 어떻게 또 읽어?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다시금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방향의 초점을 바로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. 현재를 탁월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. 어떤 준비요?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. 자, 그래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책을 오늘 또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. 다니엘 핑크의 책이고요.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입니다. 동일한 책입니다. 버전이 좀 바뀌었죠. 개정 증부판들입니다.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2부가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입니다. 여기서 다 중요해요. 디자인, 스토리, 조화, 공감, 놀이, 의미 다 중요한데 전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? 마지막 6번째 인재의 조건 6번째 뭐냐면 의미라는 거거든요. 의미. 자,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. 빨리 갈 수 있는 거 선택하는 것, 내 삶의 어떤 환경들 속에서 내가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요?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,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방법들,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새로운 미래가 온다.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여름 끝자락인데요. 이 책 한번 잘 준비해 보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 언젠가는 제가 미라클 모닝 리더 스피치 다시 한번 나누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. 새로운 미래가 온다.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급할수록 미래를 위해서 뭐하자?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를 나눴는데요. 급할수록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멋진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로 멋진 하루,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